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캐슬어택 보충편 요동의 고구려성.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동성과 박작성을 살펴보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요동성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요동성 유적이 잘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배감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 될 게, 댓글에 어떤 분께서 요동성 정말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동성은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답사의 목적이 원래 요동성이 있던 자리, 지금 시가가 됐다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그 박물관에 요동성 모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모형입니다. 뭐 어쨌든 하여간 지금 어디 위치도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갔더니 박물관이 내부 수리 중이라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갔고, 시가는 가보려고 했더니 당시에 동북공정 어쩌고 하면서 안시성 관광도 중단시키고, 특히 시내 같은 데서 비디오 촬영은 절대 못 하겠어요. 물론 유적지에서 마찬가지고 비디오 촬영 못하게 하고, 사진 찍는 것도 뭐 그것까지는 했지만 하여간 이렇게 그 걔네들이 하지 말라는 데 가서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당시 아마 비디오 촬영도 잘 못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시죠, 지금의 그 요령시 그 중간부 그 시가 있는 부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착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갔었지, 박물관 갔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못 갔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 제가 헛것이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할 때 있지만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면 쏟게 된다, 뭐 그게 보인다 그랬는데, 간절하게 바라면 기억도 착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1953년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견된 이제 고구려 고운 벽화에 이게 성도가 하나 있는데, 요걸 이제 요동성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무덤 이름이 요동성총인데요. 그냥 이걸로 좀 만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건 많이 공개된 거지만, 보시면 성이 이제 사각형인데 딱 보면 평지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성이 안에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이게 서쪽이라고 북쪽을 위에다 놨다 그러면 서쪽이라고 해야 될까? 서쪽 쪽에 그 성은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무래도 병력을 절감하려는 의도도 있고, 성이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다 내성으로 쌓으면 이중으로 너무 좁아지니까 그 시가적인 기능을 또 그 짜투리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걸 방지하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탑이 보이고 건물이 가운데 큰 게 보이는데, 아마 저건 큰 건물은 관청이겠죠. 그리고 탑은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불교나 이런 게 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거와 또 연결이 되면서 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도 뭐 궁성 옆에 황룡사가 있었고 그랬으니까, 불교라는 것이 고대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간단한 그림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역사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면은 내성 외성 할 거 없이, 배감성은 왜 서북면 쪽 한쪽만 치가 있는데 사방을 둘러 치를 깔았죠. 이것도 이 성이 평지성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모퉁이, 내 귀퉁이에는 이제 누각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돈대, 그러니까 치를 돈대 형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누대를 쌓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동성은 이렇게만 봐서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 보이지만, 성이라는 것이 특히 읍성 같은 평지성 경우는, 특히 중국 성들이 근데 평지 쌓으니까 딱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속된 말로 멍으로 떼온다, 이렇게 쌓는 성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성이 뭐 높이가 30m가 됐다, 뭐 이런 설도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이 성에서 수나라 백만의 주력군대도 막아냈고,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보통 3군으로 나눠서 오는데 중군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항상 요동성입니다. 그래서 요동성, 배감성 떨어뜨리고, 지난번 배감성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골성, 봉황성 지나서 압록강, 의주, 지금의 의주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직항로가 열리니까 이쪽이 메인 통로죠.
그래서 이곳에 고구려군도 병력을 집중해 놓았고 수나라군과 격전을 벌였는데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았고 당나라군하고도 격전을 벌였는데 참 불운하게 여기서 함락이 되면서 상당한 병력이 전사하는 이제 참극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요동성이 이 지역의 통치의 중심이면서 교통, 군사적으로 요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동성은 교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신으로 가는 조선 일행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이 뭐 고구려의 중심이었고 그 이전에도 뭐 늘 이곳이 중심, 거란 때는 동룡부였고 뭐 저기 동경이었고 하니까 늘 중심지였으니까 여기를 많이 거쳐가게 되고 이제 또 요곳에는 백탑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03년 순조 3년에 이 사행을 따라갔던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비가 쓴 계산기정이라는 기행문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 신요동성이 있고 구성이 있다. 그 구성은 성 북쪽에 흑언덕이 구름같이 둘러 있는데 바로 옛날 구성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토성이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지성이라고 하지만 흑으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이제 성을 올렸다는, 그러면 성벽이 더 높아지겠죠. 왜 평지니까 흙을 토대로 쌓았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고구려 때 구성인지 아니면 그 후에 만들었던 요나라 때 만든 요송의 또 기초인지.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성을 쌓을 수 있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게 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자를 끼고 쌓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구려성의 기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보기 힘든 기록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요동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박작성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박작성은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648년 당태종이 설만철과 배행망을 시켜서 압록강 하구에 상륙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즉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오골성으로 이어지는 요동의 방어선을 바닷길로 우회해서 중간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와 소모전을 벌이면서 새로운 침공 루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입장에서 상당히 대담한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북쪽의 고구려군과 남쪽 평양에서 압록강 지역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군 사이에서 협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대담하게 압록강 하구에 상륙합니다. 그러자 박작성에 있던 소부손이라는 고구려 성주가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들고 나와서 막는데 평지에 싸웠더니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박작성으로 후퇴했던 모양인데 당군이 박작성을 포위했지만은 공략하지 못합니다. 이 틈에 북쪽 방어선, 즉 안시성, 오골성 라인에 있던 고구려군이 고문이란 장수의 인솔 아래 오골성과 안시성 주변 병력 1만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지만 또 이제 당나라군에 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패했다고 하더라도 당나라군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긴 거지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고, 또 중간에 뭐 자기들이 진 거는 얘기 안 하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고 당군이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 압록강을 타고 들어올 때 박작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충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작성이 어딜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진 않지만 대체로 현재의 호산장성이라고 있는 그곳이 박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돼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압록강을 건너려면 여기가 최고의 도하 지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화도 회군 강연하면서 도면 자료를 좀 상세하게 못 넣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그걸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압록강의 위화도는 한강에 있는 여의도와 같은 이제 하중도입니다. 위화도가 뭐 압록강에는 제일 큰 섬이라고 하는데 큰 섬이기는 하지만 압록강을 도강하는 통상적인 지점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의주에서 요동으로 들어가는 지점은 위화도가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어족도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그냥 건너는 것보다는 여의도같이 중간에 섬이 있는 곳을 밟고 건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데 여의도처럼 중간에 강이 있으면요 강폭도 넓어져요.
그래갖고 잘못하면요 강 두 개를 건너는 엉뚱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화도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위화도가 아니라 어족도라는 곳이 이제 최고의 도강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가 의주의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위화도는 지금은 신의주에선 가까운데 신의주가 아니라 구의주, 의주에서는 바로 앞이 이제 어족도입니다. 거기다가 요곳은 강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기의 그림 지도를 보시면 강을 건너는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어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저 요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나라든 당나라든 중국 군대가 압록강에서 고구려군과 대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전투마다 지명이나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 중에 몇 번은 바로 이곳에서 도하했을 것이고 이곳이 전투 지점이 됐을 겁니다. 물론 군대는 항상 뻔한 길로 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란전쟁, 몽골전쟁, 병자호란 등 수많은 그 전쟁에서 도하 지점이 이곳이었을 거고 뭐 어차피 보급물자나 이런 게 건너려면 제일 좋은 것이 중요한 나루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교통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동을 상실했을 때는 의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 되는데 요동을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강 북쪽 박작성이 바로 이 압록강 나루를 통제하는 요충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전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박작성 일대의 위성지도입니다.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당시에 이 어족도도요 장마철이 되면 물이 넘쳐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벌목에다가 수풍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모래톱이 점점 늘어서 이 그림 지도에 보이던 주변의 섬들을 다 삼켜버려 가지고 어족도와 위화도가 뭐 거의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요 지도에 보이는 부분이 위화도인데 이것도 역시 섬이 커져갖고 정확히 조선시대 모습은 아니겠죠. 사진으로 보면 이게 위화도를 찍은 건데 북한에서 지은 주책들이 보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은 이게 뭐 공유수로라 공유 뭐라 그러더라 공유수로 공유하상인가 이래가지고 압록강에서는 그냥 같이 쓰고 육지는 강 북쪽 라인부터 중국 땅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강의 하중도는 지금 북한 땅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위화도 앞은 사진으로 보시면 수량이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어족도 즉 박작성 아래로 가면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요 좁은 수로가 중국과 북한의 경계입니다. 그냥 건너뛸 수도 뭐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중국과 북한이 제일 가까운 쪽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박작성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을 쌓을 만한 지형이 여기밖에 없어요. 주변이 다 평야인데 강변에 볼록하게 솟은 작은 산이 보이죠. 여기가 박작성 자리입니다. 즉 도하하기에 제일 좋은 최고의 여울인데다가 여울을 감지할 산까지 있고 주변에는 별로 산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다 성을 안 쌓는다면 이상한 거죠. 이곳을 발굴했더니 거대한 고구려 우물과 고구려 목재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물은 그 보기 힘든 굉장히 크고 깊은 구조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박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곳을 만리장성의 동북쪽 끝이라고 비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도 않는 무슨 호산장성 뭐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그리고 만리장성과 똑같은 성을 쌓아 놓았습니다. 고구려성은 뭐 흔적도 없습니다. 뭐 물론 찾아보면 바닥에 약간의 뭐 석축도 있는데 거의 눈에 안 띄고 정상 부분에 약간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곳 강 건너편 의주 통군정이 빤히 보인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거의 간날 정상까지 못 올라갔어요. 시간도 없고 아무튼 이게 지금 박작성의 모습입니다. 요동성을 기대하신 분에겐 다시 한번 사과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몽의 도시 오녀산성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